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메타버스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구를 살려라 포레스트 시티 B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차례를 보면 지구를 살리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탄소 중립의 해결사로 나무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요. 함께하는 탄소 중립 실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1.5도시의 약속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구를 살리는 탄소 중립. 자, 1번을 봅시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와 화학물질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산화탄소, 프레온가스 등이 대기 중에 배출되었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적어보세요. 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제 매년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도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네. 그죠? 자, 그러면 힌트 영상을 좀 보여줄 테니까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지구의 온도가 2도 높아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산호의 99%가 소멸할 뿐만 아니라 10만 5천 종의 생물 중 상당수가 멸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열성과 여름철 폭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말라리아, 댕기열 등 감염성 질병이 더욱 넓게 확산될 것입니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는 물론 얼음 속에 갇힌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방출되면서 기후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 빙하 속에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매장되어 있는데 그것도 빙하가 녹으면 나온다는 거. 자, 일단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하늘로 올라가겠지.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 그러면 지구를 둘러싸 대기의 열이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지 못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 이거를 5자로 줄이면 지구 온난화. 글씨 잘 쓰는지 잘 안 써지네. 자, 지구 온난화. 자,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뭐가 나왔지? 바닷물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녹아 해양이 산성화되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다. 아까 산호가 죽고, 그지?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그지? 탄산이 돼, 탄산. 그지? 그래서 H2, 그래서 산성화돼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겠지. 그지? 2번, 지구온난화는 지구 평균 지표면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을 적어보세요. 자, 연평균 기온이, 자, 우리나라도 12도에서 점점 14도, 15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네. 전 지구 연평균 기온도 올라가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지? 그죠? 그리고 연평균 지구 기온 상승도 많이 올라가고 있네. 근데 뭐 0.4도네. 그지?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1도만 올라도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힌트 영상을 좀 보여줄 테니까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생상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4억 명 이상이 물 부족을 겪습니다. 적도지방 주요 도시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적도보다 북쪽인 북위도 지역조차 여름마다 폭염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인도에서는 극심한 폭염이 32배 더 자주 발생합니다. 폭염이 지금보다 5배 더 오래 지속돼 93배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기온이 3도 증가하면 남부 유럽에서는 영구적 가뭄이 시작됩니다. 중앙아시아는 지금보다 평균 19개월 더 오래가는 건기를, 카리브해 지역은 21개월 더 오래 지속되는 건기를 겪습니다. 북부 아프리카에서는 건기가 무려 60개월, 그러니까 5년 증가합니다. 매년 들불과 산불로 불타는 지역이 지중해 지역에서는 2배, 미국에서는 6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야, 지구를 되어본 결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끔찍한 현상들이 많네. 그치?
하나씩 살펴봅시다. 바닷물의 부피가 늘어나 해수면이 상승한다. 자, 기온이 오르면 우리 그 액체도 온도가 오르면 부피가 증가하니까, 자, 바닷물의 부피가 늘어나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또 남극에 있는 빙하가 점점 녹아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또 해수면이 상승하지. 근데 이 둘 중에 바닷물의 부피가 늘어나는 거는 늘어나는 게 더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준대.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보다 온도가 올라서 부피가 증가하는 게 더 크다는 거. 자, 해수면 상승으로 화산섬과 낮은 지역에 위치한 도시들이 바다에 잠기게 되지. 그리고 북극해 얼음이 녹아 생물들의 서식지가 사라지지. 뭐 이런 지구온난화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 보면 항상 북극곰이, 그치? 북극곰이 이 빙하 녹아가지고 얼마 없는 빙하 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그죠? 이제 생물들의 서식지가 사라지게 되고,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변한다. 대기는 어쨌든 그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더 많이 증발이 많이 되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그리고 해수는 해수도 어떤 영향이 있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하면, 적도 부분에 또 햇빛을 많이 받아서 온도가 높으니까 해수도, 대기도 뜨거워진 열을 북극으로 극지방으로 보내잖아. 해수도 그래. 자, 바다도 흘러가서 극지방으로 보내는데, 원래는 극으로 갔던 해수가 온도가 낮아지잖아. 그치? 온도가 낮아지니까 부피가 줄어들고, 자, 염료의 양은 그대로니까 밀도가 높아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그치? 농도가 높아지니까. 그치? 내려와서 이걸 쭉 해서 다시 적도로 내려오고.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 이렇게 깊이 차이로, 높이 차이로 순환이 일어나는데,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온도가 여기가 올라갈 거 아니야. 빙하도 녹고. 그러니까 빙하가 녹아 들어가면서 여기에 농도가 다시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 가라앉아야 될 해수가 가라앉지 않으니까 이제 해수의 대순환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순환이 좀 이상하게 변하겠지. 원래대로는 안 되겠지.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아열대 지방의 사막화 현상이 좀 심해지고, 그리고 폭한, 폭염, 가뭄, 폭우 등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기아 인구가 증가한다. 이제 가뭄이 되는 지역도 많아지고, 폭한, 폭염들이 일어나니까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해서 기아 인구가 증가할 수 있지. 그리고 대기와 해수의 순환 변화로 사막화, 기상이변 등으로 생태계 이상 변화가 나타나게 되겠네. 그지? 3번. 탄소 중립은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 자,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를 줄이고, 2050년에는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 계획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자, 중립이라는 얘기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과 이제 흡수하는 양, 그래서 순 배출량이 0이 되게끔 만든다. 이제 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힌트 영상을 보고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과 LNG 등 화석 연료를 통한 발전 비중을 줄이고 현재 6.2%에 불과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는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발전량이 간헐적이고 변동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발전량의 간헐성이 증가하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소 연료 전지 등 보조 발전원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전기 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때 저장했다가 부족할 때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제고합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생산된 잉여 전력을 수전해를 통해 수소로 전환하여 저장했다가 필요한 경우 다시 전력, 열 및 자동차용 연료로 공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지? 화력 발전을 줄이고, 그지? 대기오염을 시키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력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린다. 그리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짓거나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고 있지. 지금 전기차를 엄청 늘리고 있고 또 수소차도 좀 만들고 있지. 그리고 저탄소 영농법으로 개선하고 저탄소 어선을 보급하여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거지. 그치? 전기차가 오래 멀리 못 가니까 근데 이제 마을버스, 이 주변에 마을버스가 전기차로 바뀌었지. 그치? 자, 마을버스는 긴 이동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로 마을버스를 바꾸고, 그치? 점점 무공해차 보급을 점점 늘리고 있지. 전기차 보조금도 주고, 선생님도 전기차로 바꾸려고. 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비중을 늘리면서 뭘 같이 개발해야 된다고? 이제 저장소. 그치? 자, 풍력발전소도 바람이 많이 불 때 많이 생기는데, 그치? 많이 불지 않으면 적게 생기고, 비가 오면 뭐 태양전지로 전지를 많이 생산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을 때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저장소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같이 영상에서 봤지. 자, 4번을 봅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일 방법을 적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 어떻게? 포집해가지고, 여기다가, 지하에다, 저장한대. 나오지 못하게. 이거 말로만 들었지 실제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했다는데 우리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CCUS가 무엇인가요? 네, CCUS는 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을 통칭하는 용어이고요. 배출원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유용한 물질로 활용하거나 땅속 깊은 곳에 저장해서 영구 격리함으로써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CCUS는 어떤 중요성을 갖나요? 우리나라에서 발전 산업 분야의 배출량이 매우 높고요. 석탄화력 발전이 유지되고 있고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많은 배출원이 있기 때문에 CCUS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CCUS. 자, 이런 기술이 말로만 듣던 기술이 이제 실제로 지금 연구가 돼서 되고 있다는 얘기네. 그치? 일단 숲을 만들어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늘리는 게 좋겠고, 그치? 공기 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액화시켜 지하에 저장하거나 필요한 곳에 활용하는 기술도 개발이 지금 되고 있지. 그리고 탄소세를 부과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 자,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탄소세를 부과해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겠지. 기업의 탄소 배출권을 발행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도 가능하게끔. 그래서 줄이면 어쨌든 돈을 또 벌 수 있는 부분인 거지. 자, 탄소 중립의 해결사. 우리 나무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1번,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원리를 적어보세요.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우리 다들 알겠지만 영상을 한번 보고 정리해 봅시다.
모든 생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동물은 음식을 섭취하고 식물은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은 식물이 빛을 이용하여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양분과 산소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광합성으로 만들어내는 양분의 정체는 포도당인데요. 포도당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포도당 형태로는 식물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물에 잘 녹지 않도록 포도당이 여러 개 결합된 녹말 형태로 저장하게 되죠. 그리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식물 세포 안에 있는 엽록체입니다. 자, 그래서 엽록체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지. 자, 광합성.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흡수한 물로 탄수화물과 산소를 만드는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거지.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치?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양분을 만들어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거니까. 자, 2번. 나무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원리를 적어보세요. 오, 나무가 미세먼지도 제거한대. 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데, 이 미세먼지를 나무가 어떻게 제거하는지 우리 이것도 영상을 통해 보고 정리해 봅시다. 공기정화식물은 어떻게 미세먼지를 제거할까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잎 표면에 끈적끈적한 왁스층이나 뒷면 털에 미세먼지가 달라붙으면 잘 안 떨어지게 됩니다. 둘째, 잎 뒷면의 기공 속으로 미세먼지가 흡수되어 없어집니다. 셋째, 식물에서 발생하는 음이온에 양이온을 띤 미세먼지가 붙는데 입자가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인 VOC를 흡수하여 미세먼지 생성을 막습니다. 이제 실내 미세먼지 걱정, 공기정화식물로 해결하세요. 자, 실내 미세먼지를 공기정화식물로 해결하라. 너무 좋은데? 그죠? 이 표면의 왁스층이나 뒷면의 털에 미세먼지가 달라붙어서 제거되고, 또 뒷면엔 뒷면 기공으로 미세먼지가 흡수되어 뿌리로 이동하여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고, 그리고 식물에서 발생하는 음이온에 양이온을 띤 미세먼지가 결합하여 무거워져 바닥에 떨어진다. 이야, 그냥 제거하는 간단한 기공만 생각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죠? 근데 표면의 왁스층이나 뒷면의 털에 미세먼지가 달라붙어서 제거되고, 음이온이 발생돼서 양이온을 띤 미세먼지가 결합해서 바닥에 떨어지면서 또 제거한다니. 그죠? 실내에 공기정화 식물을 하나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 3번. 우리나라 2050년 탄소 중립의 추진 전략에서 산림 부분의 목표는 국내외에 30억 그루의 나무를 30억 그루 나무를 심어 탄소를 3,400만 톤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제거 외에 또 다른 산림의 기능을 적어보세요. 산림의 기능,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제거하는 것 외에. 자, 힌트 영상을 하나 보여줄게. 우리나라 산림은 전국 9개 다목적 댐이 가지고 있는 총 저수량보다 1.7배나 더 많은 193억 톤의 물을 저장합니다. 숲은 마치 인공댐과 같이 빗물을 머금었다가 서서히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홍수가 났을 때 유량을 줄이는 홍수 조절 기능을 발휘합니다. 또 가뭄에도 계곡의 물이 마르지 않게 합니다. 잘 가꾸어진 화렵수림은 불량림보다 갈수기에 헥타르당 1일 2.5톤의 물을 더 흘려보냅니다. 이와 함께 잘 가꾸어진 숲은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수질도 정화시켜주고, 물도 잡아놨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고, 아주 좋은 기능을 하네.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목재, 그지? 목재를 제공한다. 그리고 광합성으로 산소를 만들어주는 거, 그치? 중요하지. 빗물을 머금었다가 서서히 흘려보내 인공댐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홍수를 조절하고 가뭄 때 물을 공급하여 수질을 정화한다. 수질 정화 기능도 있고 홍수도 조절하고.
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막 떠내려가면, 그치?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물을 좀 흡수하니까, 그걸 좀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나무 뿌리가 흙을 잡아줘요. 비가 올 때나 물이 흘러갈 때, 흙이 흘러가는 것을 막아 하천의 바닥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한다. 그지? 우리 산사태 같이, 막,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흙이 막 흘러내려가는 거를 나무 뿌리가 막아주는 거지. 산사태의 재해를 이제 방지해준다. 이거 같은 얘기지. 대기오염 물질을 흡수하여 공기를 정화하기도 하고, 그치? 그리고 소음을 방지하고 바람을 막아주고,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자, 우리가 이 피톤치드 해가지고 막 숲으로 산림욕하러 많이들 가시지, 그치? 그리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제거하여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한다. 그치?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지. 여름철에 열섬 현상을 줄여준다. 자, 산림이 있으면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으로 활용하고, 그치? 그늘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증산작용으로 주변의 기온도 낮아주니까 이 열섬 현상을 막아주는 거지. 열섬이라는 거는 폭염에 의해서, 그치? 우리 지구, 특히 이제 서울과 같이, 이제 콘크리트 건물들이 많은 지역들은 이제 열을 받고 방출해야 되는데 이게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위에서 보면 뭔가 섬처럼, 그치? 열로 빨갛게 나타나는 섬처럼 나타나는 게 열섬 현상이지. 그치? 그래서 여름에 엄청 덥잖아. 그치? 밤에도 열대야. 근데 이제 산림들이 있으면 온도를 낮춰주니까 열섬 현상을 줄여준다 라는 뜻이지. 4번 탄소 중립에서 산림은 주요 탄소 흡수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산림 면적은 약 619만 헥타르로서 국토의 약 63%를 차지합니다. 많이 차지하는데? 그죠? 탄소 중립을 위해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적어보세요. 나무는 뭐 물 주고 뭐 잘 놔두면 잘 자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산림을 잘 관리해야 또 잘 자라겠지. 그치? 자, 어떻게 관리하기로 했냐면, 우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신규 산림탄소 흡수원 확충입니다.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리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유휴농지, 섬지역 등에도 나무 심기 사업을 확대해 새로운 탄소 흡수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또 경제림 육성단지와 목재 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 순환 경영을 활성화하고 종자 묘목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해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세 번째로 부가가치가 높은 국산 목재 이용을 늘려서 탄소 저장, 대체 효과를 높이고 재생에너지원인 산림 바이오매스는 소규모 분산형 공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 뭔가 많이 얘기했는데, 그치? 자,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늙은 나무는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니까 어린 나무를 많이 심는다. 그치? 어린 나무를 많이 심어야 빨리빨리 자라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겠지. 죽은 나무는 탄소를 배출하므로 목재로, 그치? 죽은 나무는 왜 탄소를 배출하냐면, 이제 썩으면서, 그치? 이제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니까 목재로 활용한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높은 나무를 심는다. 그럼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높은 나무를 많이 심으면 되겠네. 근데 이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높은 나무만 심으면 생물의 다양성을 갖춰서 생태계를 평형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생태계 평형에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높은 나무만 심으면 또 안 되겠지. 그런 문제들이 또 나오니까 요거는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산림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겠지. 그리고 나무 심기, 나무 활용, 산림 바이오매스 산업을 통해 산림이 순환되도록 효과적으로 경영한다. 그치? 그리고 과도한 산림 이용 및 벌채로 산림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한다.
그래야겠지. 그치? 나무를 심어야지 막 잘라내면 안 되니까. 그치? 요런 부분들. 그래서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탄소 중립을 뭐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함께하는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을 봅시다. 1번, 커피박. 커피 찌꺼기는 매년 세계적으로 1000만 톤 이상 발생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입니다. 커피박을 재활용한 커피박 화분을 활용할 때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적어보세요. 선생님도 이거 친한 자주 가던 커피집에 이 커피 찌꺼기를 어떻게 버리냐 했더니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있다 그래서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려고 이제 퇴비로도 그러니까 비료로도 많이 쓴다 그래가지고 비료로 한번 해서 여기 그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이제 흙을 만들어 가지고 식물을 키우는 걸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 많은 연구가 필요하더라고. 근데 여기는 커피 찌꺼기에다가 뭘 넣어 가지고 이제 점토 형태로 만들어서 화분을 만든대.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쓰레기도 줄어들고, 그치? 자, 이걸로 이제 경제적인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는데 일단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만드는구나. 근데 손이 많이 가네. 그지? 점토를 이용해서 점토 형태로 반죽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어디 가면 이 커피 찌꺼기로 만든 이제 식탁도 사용하더라고. 탁자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 자,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사용함으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고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좋은 거고, 분갈이 없이 바로 땅속에 심으면 분해되어 퇴비가 되니까 괜찮은 거네. 그치? 이렇게 키우다가 좀 부족하면 이제 식물이 어느 정도 막 자라면 이제 화분이 작아지잖아. 그러면 얘를 땅에다 묻으면 이제 얘가 분해돼서 퇴비로도 되고 나무로도 키울 수 있는 거네. 그치? 이번 커피박 화분에 방울토마토를 키울 때 각 단계별 주의사항을 적어보세요. 발화할 때 15cm 이상 자랐을 때, 꽃이 피었을 때. 자, 우리 힌트 영상을 좀 보여줄게. 자, 직접 키워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그치? 자, 이 동물들은 닭은 키워서 잡을 때 마음이 아픈데, 방울토마토는 잘 키워서 따서 먹으면 왜 맛있지? 일단, 발화할 때 아까 며칠 걸렸어? 6일째, 이제 5일째 좀 나오고, 그치?
자, 20에서 30도씨 정도 되는 따뜻한 곳에 두고 충분히 물을 주면, 그치? 발화가 며칠 걸리긴 하지, 그치? 그리고 15cm 이상 자라면, 좀 커지면 어떻게 해야 돼? 큰 화분에 한 화분당 한 식물씩만 자라도록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겠지. 씨앗을 여러 개 심으면 같이 자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분갈이를 해줘야 되고, 꽃이 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지지를 세우고 실내에 키워 곤충에 의한 꽃가루 바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기를 흔들어 주거나 선풍기를 틀어주면 자가수분 스스로 이제 수분이 수분 그러니까 꽃가루 바지가 일어나서 이제 열매가 수정이 일어나서 열매가 생기겠지. 그치? 이 부분만 좀 잘 해주면 될 듯하다. 그치? 근데 이거 뭐 꼭 이런 거 안 해줘도 알아서 다 되긴 하는 것 같아. 근데 좀 도와주면 좀 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화분을 또 사야 돼요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중에 하나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른 데다가 또 화분에다가 넣으면 되겠지. 그치? 자라게끔 잘 키워서 먹으면 좋겠다. 3번,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사용 비중이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발달하여 최근 30년 사이 평균 온도가 1.4도씩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역인 가정,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학교, 사회생활의 주요 영역인 기업별로 구분하여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을 적어보세요.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지 우리 영상으로 한번 힌트 영상을 봅시다. 가정에서 탄소 중립 실천 방법.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 줄이기. 가전제품 대기 전력 차단하기.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하기. 난방온도 2도 낮추고 냉방온도 2도 높이기. 상틀과 문틈 바람막이 설치하기. 장보기 팁을 확인하세요. 장바구니 이용하고 비닐 사용 줄이기. 저탄소 제품 구매하기. 과대포장 제품 안 사기. 재활용하기 쉬운 재질 구조로 된 제품 구매하기. 우리나라, 우리 지역 식재료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 팁을 확인하세요. 개인용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친환경 운전 실천하기.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과 휠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 많네. 그치? 자, 가정에서 하는 방법. 난방 온도를 2도씨 낮추고, 냉방 온도를 2도씨 높인다. 이거는 기준, 우리가, 보통 하는 온도를 이렇게, 조절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에너지를 줄일 수 있으니까. 난방 온도를 2도씨 낮추면 그만큼 연료를 덜 쓸 테고, 냉방 온도를 2도씨 높이면 이제 에어컨 사용을 좀 더 줄일 수 있으니까. 전기밥솥 보온 기능 사용을 줄인다. 자, 할 만큼만 해서 먹고 남은 거를 보온 기능 하면 또 전기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치? 근데 이제 매번 먹을 때마다 해야 되니까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치? 냉장고 적정 용량을 유지한다. 냉장고에 너무 많은 내용을, 음식물이 있으면, 그치? 전기를 또 많이 쓰게 되니까. 가전제품의 대기 전력을 차단한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제품에 콘센트를 꽂아 놓으면, 사용하지 않는데도 전기가, 일부 흘러간대.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전력이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바로 키면, 우리가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이 꽂아놓고 나면 대기 전력으로 전기가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코드를 뽑거나 아니면 우리 멀티탭에 또 스위치가 있잖아, 그치? 그걸 이용해서 꺼도 되겠지, 그치? 뺐다 껐다, 뺐다가 다시 꼈다 하기 힘들면 멀티탭에 있는 멀티탭이 좀 좋은 걸 사면 요걸로 조절할 수도 있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 이제 우리가 먹을 만큼 만들어서 이제 남기지
않는 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엄마가 주신 밥과 반찬들을 골고루 잘 먹으면 되겠지. 근데 엄마가 너무 많이 주면 더 먹으면 또 살이 찌니까 엄마가 주신 만큼만 잘 먹는 걸로.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한다. 뭐 집에서는 일회용 컵을 잘 안 쓰긴 하는데 간혹 쓸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머그컵이나, 그죠? 다시 쓸 수 있는 컵을 쓰는 게 좋겠지. 그리고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을 실천한다. 요즘에는 투명 페트병도 이제 또 분리배출하면 얘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명 페트병만 잘 씻어서 배출하라고 하지. 그리고 장바구니를 이용하고 비닐 사용을 줄인다. 이제 어머님이 장 보러 가실 때는 장바구니를 꼭 챙겨 가실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 건 이것도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인 거지. 우리가 장 보러 갈 건 아니니까, 그지? 도와드릴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리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 전자기기 대기 전력을 차단한다. 우리 뭐 교실이나 뭐 과학실이나 다른데 뭐 전자기기가 있으면 대기 전력 콘센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콘센트를 빼놓는 것도 한 방법이고, 빈 교실의 조명은 끈다. 우리가 체육 시간에 운동장으로 다 나가면 불을 다 끄지. 다 끄는 게 중요하고, 물을 절약하고 절수기기를 설치한다. 절수기기는 뭐 학교에서 설치해야 되고, 물을 절약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 그지? 물을 절약한다고 화장실을 잘 안 가는 친구,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물을 절약한다고 세수나 씻지 않는 거, 이러면 안 되겠지. 그지? 적절히 쓰되, 씻는 거 씻고, 해야 될 건 하고, 이제 대신 낭비를 하지 말란 얘기지. 음식은 먹을 만큼만 담는다. 우리가 학교에서는 배식을 그제 급식을 하니까 먹을 만큼만 담아야겠지. 남기면 또 음식물 쓰레기가 되니까. 저탄소 식단을 운영한다. 영양소 선생님께서 그지? 잘 해주셔야지.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식단을 잘 짜야 되지만 저탄소 식단으로 잘 운영하셔야 되고, 교내에서 텃밭 채소를 기른다. 요즘 학교 내에서 뭐 기르고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니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지?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을 실천한다. 이것도 잘 해야 될 것 같고,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한다. 우리 학교 갈 때 또 개인 컵을 다 가지고 가지. 그지? 또는 물도 담아서 가기도 하지. 코로나 이후로 이제 학교에서 물 먹는 게 좀 불편해졌기 때문에 개인 컵을 다 물을 담아서 물통을 챙겨서 가는 거 있는데, 이것도 뭐 괜찮은 좋은 방법인 거지. 자, 일회용 컵을 쓰면 쓰레기도 많아지고, 그치? 문제가 되니까. 기업에서의 탄소 중립 실천 방안. 기업이라면 어떤 걸 해야 될까? 난방 온도를 2도씨 낮추고 냉방 온도를 2도씨 높인다. 이것도 할 수 있지. 그리고 컴퓨터 절전 기능을 사용한다. 컴퓨터를 켜고 다니고 절전 기능을 잘 사용해야 전기를 낭비하지 않겠지. 전자기기 대기 전력을 차단한다. 이 기업에서 참 잘 안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대기 전력을 잘 차단하게끔 하는 문화를 만들면 좋을 듯하다. 공용 차량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교체한다.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로 교체해서 이건 아까 나온 내용이지. 전기차로. 그래서 선생님도 전기차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자, 휘발유차나 뭐 경유차 이런 차들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면지를 사용하고 인쇄 시 종이 사용을 줄인다. 우리 그 이면지가 한쪽 면에 쓰고 한쪽 면이 좀 깨끗한 상태잖아. 그치? 이면지도 잘 활용해서 써야지.
인쇄가 잘못돼서 이런 것도 그냥 버리지 말고 잘 활용해서 쓰면 좋을 듯하다.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한다. 다들 개인 컵 쓰지. 일회용 컵은 뭐 손님 왔을 때 뭐 그 정도만 쓰는 거지. 종이 없는 회의를 한다. 요즘에는 원래는 회의 자료를 다 출력해가지고 다 개개인에 딱 놓고 했는데 종이 없는 회의를 하려면 자, 기본적으로 탭을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을까? 탭이 하나씩 있고 회의 자료를 탭으로 뿌려주고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하면 좋긴 할 텐데 이제 탭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네. 그치? 어쨌든 학교에서도 이제 교과서 대신에 디지털 교과서로 탭을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이렇게 진행되면 종이 사용을 좀 줄일 수 있겠네. 그치?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을 실천한다. 그치? 재활용을 활용한 분리배출을 이제 회사에서도 해야겠지. 자, 1.5도시의 약속, 탄소 중립. 이제 마무리다. 그치? 넷제로와 탄소 중립의 차이는 하고 엄청 길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 간단하게 잘 설명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넷제로는 6대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해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포괄하는 온실가스는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학 등 6가지입니다. 반면 탄소 중립은 6대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만 고려합니다. 즉, 전체 배출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을 제로화시키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 넷제로와 탄소 중립의 차이는 뭐 잘 알겠지? 그치? 자, 그리고 아까 메탄이라 그랬지? 이산화탄소, 여기 메테인,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이름도 어렵네. 그치? 이제 메테인이 메탄이야, 메탄. 그치? 메탄이 이제 메테인으로 이름을 읽는 방법이 좀 바뀌었어, 과학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6가지 온실가스를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해서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게 넷제로고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만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뜻이지. 탄소 중립은 왜 필요한가? 이제 지구의 온도는 지난 500만 년 동안 16도씨를 넘은 적이 없었는데 20세기 초에 오랫동안 14도씨를 유지했던 지구의 평균 온도는 100년 만에 1도씨가 올라가 21세기인 지금 15도씨가 됐대. 이 상승 속도는 정말 빠른 것으로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한다면 2100년에는 17도씨가 된대. 그렇게 되면 인류는 물론 그 어떤 동식물도 생존할 수 없는 상태가 된대. 야, 2도 차인데, 그지? 많은 기후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크게 줄이려면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이 1.5도씨 이하가 되어야 한다. 이미 1도씨 상승하여 폭염과 혹한이 등 이상기후, 태풍과 산불의 자연재해, 해수면 상승, 식량 부족, 기후 난민 증가, 생태계 파괴 등의 다양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탄소 중립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씨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 필요한 거지. 그치? 올라가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잘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실천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